보이는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기분 좋은 말. 어머 얘, 너 왜 이렇게 예뻐졌어? 약속 시간에 30분이나 늦은 거래처 사람. 저 죄송합니다. 차가 너무 막혀서요. 학원 광고에 꼭 빠지지 않는 얘기가 있지요. 전원 취업 보장, 전국 최고의 합격률. 그리고 아파트 신규 분양, 전단지 광고에서 만나게 되는 얘기입니다. 지하철역에서 5분 거리. 안녕하세요. 라디오 합법여행의 표인봉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지입니다. 저희가 거짓말 얘기로 라디오 화법 여행 문을 열어봤는데요. 네. 그래서 말인데요, 표인봉 씨. 네. 예전에 영국에서 거짓말 대회가 열렸었거든요. 그때 최고상을 받은 거짓말 챔피언 누구였는지 아세요, 혹시? 아, 그런 대회가 있어요? 있어요. 글쎄요. 궁금한데요. 궁금하시죠? 네. 그 거짓말 챔피언이 한 얘기가 바로 저는 지금까지 한 번도 거짓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참가자라고 그래요. 그래요. 사실 우리는 8분에 한 번 꼴로 하루에 200번의 거짓말을 한다는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와. 그러고 보면 이 살면서 진실만을 얘기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거짓말인지 알면서도 기분 좋은 얘기들이 또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의 거짓말, 이런 단골 메뉴는 뭔지 또 궁금해지네요. 이제는 라디오 합법여행 길잡이 박인기 교수님을 모셔야 될 텐데요. 예. 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예, 오세요. 안녕하셨습니까? 박인기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앞서 거짓말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이지 씨 말씀대로 아름다운 거짓말도 있죠. 예, 그렇죠. 거짓말이라기보다는 이제 좋게 보아주자면은 좋은 면만을 좀 부각시켜서 잘 드러내고자 하는 노력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해 줄 수 있겠고 또 우리가 현실에 발을 딛고 있지만 늘 마음은 꿈과 이상을 향해 있지 않습니까? 네. 그 꿈과 이상 쪽으로 더 강하게 나아가려는 노력이 어떻게 보면 아까 같은 그런 아름다운 거짓말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으로도 보일 수 있겠고 또 상대방을 뭐 좀 위로하고 배려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넘치다 보면은 조금 거짓말적인 그런 성격을 띠게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고의 거짓말이 그 영화에서 나왔었던 것 같아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그 네. 아버지가 아들 포로 수용소에 같이 갇혔을 네. 때 네. 전쟁이 났다고 네. 얘기 안 해주고 음. 전쟁 놀이하는 것처럼 얘기해줬을 때 그게 최고의 거짓말이 아닐까. 그래요. 배려죠. 예, 그죠? 그렇죠. 배려. 예. 네. 자, 그렇다면 이 시간에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교수님? 저희가 지금 전체적으로는 이 대립이나 갈등의 상황에서 어떻게 말을 할까 하는 것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오늘은 조금 특별한 겁니다. 흥정입니다. 근데 이 흥정은 모양새는 대립이죠. 사는 사람은 많은 값을 주고 팔려고 그러고 예. 파는 사람은 높은 가격으로 팔려고 그러고 네. 사는 사람은 싸게 살려고 해서 대립이긴 한데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서로 다투고 싸우는 대립은 아니에요. 나중에 물건을 제대로 사기 위한 만나는 지점을 향해서 가는 그런 대립이 돼서 조금 특이한 대립이죠. 그래서 물건을 사고 파는 일, 또 뭔가 두 사람을 연결시켜서 우리가 결혼 중매 서는 것도 일종의 흥정 행위에 들어가죠. 뭐 결혼을 흥정이라고 말하는 게 좀 이상하긴 한데 하여튼 각각의 요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끼리 적절히 만나게 해줘서 뭔가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해주는 그런 것을 이제 흥정이라고 그러는데 흥정이 말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말이 실패해서 흥정 자체가 깨지는 경우를 너무 많이 보니까 예. 그거를 오늘 좀 들여다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싸움은 말리고 예. 흥정은 붙여라. 맞아요. 그런 말이 있죠. 예. 이지 씨는 흥정 잘 하실 것 같은데 물건 값을 깎는 노하우 같은 게 있을까요? 저는 약간의 애교형과 약간의 불쌍해 보이는 표정. 그러니까 뭐 처음 가는 집이면 여기 옷 너무 예쁘다. 옷 사러 갔을 때 만약에 그러면 자주 올게 좀 깎아주세요. 내지 멀리서 왔는데 좀 차비라도 좀 빼주세요. 뭐 이런 얘기 네. 주로 하죠. 그래요. 차비 빼달라는 얘기 예. 흥정에서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단돈 700원이라도 어떻게 좀 건져보려고. 네. 표인봉 씨도 흥정 잘 하세요? 어떠세요? 저요? 네. 저는 물건값 깎는 노하우 같은 건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아, 진짜로요? 이 깎기는커녕 더 주지 않으면 다행인데 저는 어떤 스타일이냐면 예. 저 15개 2,000원입니다. 그러면 비싸네요. 좀 깎아주세요. 그러면 주인이
그러면 30개에 4,000원만 내세요. 감사합니다. 얼른 주세요. 뭐 이런 스타일로 계산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세대 네. 약하시군요. 네. 어. 그런데 상점 주인들 보면 예. 정말 그 흥정의 달인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이런 상점 주인들 앞에서는 무릎을 꿇는다. 아. 그런 스타일이 있다면 어떤 스타일이 있을까요? 뭐 조금 깎아달라고 이렇게 약하게 나가면 그러면 다른 데 가서 사요. 이렇게 강하게 나오시는 분들도 계세요. 내지 아니면 딴 데 가봐도 소용없어요. 그러니까 제일 싸. 예, 아주 반대 극단적인 경우에 네. 그런 흥정을 붙여오시는 경우가 있죠. 예. 그 둘 다가 흥정 전략이죠. 예, 그런 예, 건가요? 그렇죠. 예. 어. 어쨌거나 하여튼 내 가게에서 물건 제대로 팔기 위한 예. 중간 방책들이 이제 그런 거니까. 예, 네. 예. 그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네. 뭐 저도 극단적인 경우긴 하지만 콩나물을 사러 갔는데 진짜 사러 다니세요? 그럼 가죠. 예. 앞서 사간 아주머니가 저보다 콩나물을 많이 사간 것 같은 가격인데 네. 그래서 아니 주인 보세요. 앞서 사간 아주머니 콩나물이 제 거보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그래요? 잠깐 앉으세요. 자, 세 봅시다. 아니 됐어요. 예, 그냥 주세요. 그렇게 나오시니까 할 말이 없더라고요. 근데 비단 콩나물뿐만 아니라 아니 뭐 이렇게 사정을 얘기했을 적에 예. 그렇게 강하게 나오면 그렇죠. 할 말이 없는 게 사는 사람 입장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아요. 쌀 한 말 사러 갔는데 이거 들담으신 거 아니에요? 이제 세 봅시다. 꼼짝 말았죠. 예, 꼼짝 못하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의 얘기를 들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손님의 입장, 또 상인의 입장 모두 저희가 담아봤거든요. 함께 들어보시죠. 쇼핑몰에 와서 가격 흥정할 때 언니 멀리서 왔어요. 좀 깎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꽃을 팔고 있는데 이 경매가가 아니고 농원에서 직접 빼는 거기 때문에 가격 면에서는 뭐 저보다 싸게 구입하시기는 힘들 거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도 되게 자신 있게 얘기하죠. 손님 떡볶이 달라 그러시면 그냥 1인분 드리는데 자꾸 양을 많이 달라 그러세요. 그럼 저희는 또 나름대로 아무래도 스트레스 받고 그러지. 이게 팔아서 얼마나 많이 남다고 떡볶이 1인분에 양을 많이 달라 그러세요. 그랬어요. 네. 보세요. 이 떡볶이도 지금 시실판이거든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정말 물건 파는 상인과 물건 사는 손님의 입장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면 이런 가게도 있을 것 같아요. 만만치 않은 가게 얘기 함께 들어보시죠. 어머나 우리 어머니가 스타일을 하시네. 아주 잘 고르셨어. 문어 아가씨의 장서희 아리형 패션 아시죠? 그 아리형이 때문에 올 봄엔 이 바바리가 유행이잖아. 아이고 잘 어울려요. 이거 다리 너무 짧아 보이는 거 아닌가 모르고. 아유 무슨 소리. 이 바바리 아주 임자 만났네. 77 사이즈 이거 딱 하나 남았는데. 아이고 근데 아저씨 이거 예쁘다, 좀 예뻐. 비싸다. 응? 좀 깎아주지. 응? 어머 저희 집은 깎는 거 없어요. 원래 흥정하면 전화 손님이나 기운 빠져요. 아이고. 흥정 가격 싹 빼고 드리는 겁니다. 입고 가세요. 깎는 재미라도 있어. 시장에 나오고 그러는 것이지. 아유 우리 어머니 예. 말씀하시는 게 정스러워서 내가 깎아준다. 2,000원 그래 2,000원 깎아준다. 차비 아이고. 빠지고 콩나물값 빠지고. 아저씨 2,000원. 깎아주는 김에 3,000원만 더 빼주지. 어머 예. 어머 이 아줌마 3,000원 딱 줘. 어머니 이 바바리가 그 명품 얼마니 하고 지압이 벌써 똑같이 갚여한 거잖아요. 백화점 가봐 이거 100만 원은 줘야 산다고. 아이고 그러지 말고 3,000원만 더 깎아줘. 아이고 원가에 드리는 거예요. 3,000원. 바바리가 3만 원이면 거저지. 아이 어머니 저도 먹고 살아야죠. 아이고 장사하는 사람 믿고 판다는 거 거짓말이지 뭔 소리. 아이고 참 우리 어머니 화끈하게 생기셔서 왜 이러시나 진짜. 아이고 아이. 그럼 어디 딴 집 좀 둘러보고 아주 잘 어머니 가요 이, 그럼. 이왕 사기로 했던 아이. 거 더 돌아다니실 필요 없다니까. 입고 가셔 그냥. 2,000원. 야. 네. 아까 이지 씨 경우하고는 정반대인데요. 마지막 결말이 예. 딴집 둘러보고 올게요 하니까 오히려 주인이 네. 자세를 낮추는 좋은 작전인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종종 쓰는 작전이기도 해요. 네. 어쨌든 손님이나 주인 모두 서로 목표로 세운 가격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그렇죠. 경우입니다. 예. 네. 그러니까 꽁투와 같은 상황에서의 결과는 세 가지로 나눠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손님의 계획대로 물건값을 깎아서 사든가, 네. 아니면 상인의 계획대로 물건값을 잘 치러서 팔든가, 아니면은 상인과 손님의 흥정이 심각해져서 싸움이 벌어지든가. 그래요. 예, 아무튼 꽁트에서도 여러 가지 잘못된 상황들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이 명품을 카피했다고 자랑하듯 얘기하는 주인이나 흥정만을 목적으로 시장에 쇼핑을 나온 손님이나 잘못된 상황들이 많이 보이죠, 교수님? 예. 네. 이게 이제 그 흥정은 곧 물건값 깎는 것이다. 예, 이런 인식은 사실은 좀 잘못된 인식이죠.
우리가 이제 그 시장 질서가 바로 서고 이제 그 전까지가 되면서부터는 그 깎는 그 자체가 그렇게 좋은 그 습관은 아닌데 원래 이게 흥정이 그 물물 교환하던 시골 장터에서 닭 한 마리 가지고 가서 뭐 다른 거하고 바꾸오고 이러던 때에 그야말로 어떤 그 표준 가격 없이 서로가 이렇게 좀 요구 조건을 이렇게 맞대면서 그렇게 할 때 생겼던 흥정인데 뭐 요즘은 주로 이제 흥정 그러면 하여튼 값을 좀 조정해서 깎는 걸로 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흥정에는 우리의 언어 문화가 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이지혜 씨도 잠깐 그 애교 작전을 편다고 그랬는데 조금 칭찬을 과잉되게 합니다. 손님 쪽이 저 주인 쪽에서 또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이나 약간의 엄사를 부리거든요. 믿지고 파는 거라는 등 뭐 사는 쪽에서도 또 뭐 집안의 형편의 어려움을 이야기한다든지 때로는 협박성 차단도 합니다. 다른 가게 가보라고 한다든지 뭐 이 가게 다시는 안 와야겠다라든지 협박성 포를 놓기도 하고 또 아까 좀 처량해 보이는 그 동정심을 유발한다는 거든. 이런 것들이 다 그 일종의 그 흥정 문화에서 우리가 이제 받아들여지는 건데 애교로 봐줘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수준을 좀 넘어서게 돼서 덮어 씌우기를 한다든지 완전히 그저 거짓말로 가격을 저가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이제 윤리가 망가지면 안 되겠지만 상윤리가 그러나 기본적으로 우리 그 서민 문화에 그 흥정을 하면서 이런 그 조금씩 오버하는 것들은 과잉되는 것들은 애교로 받아들여지는 이제 그런 언어들이 쓰여져 있죠. 예. 네. 흥정하는 재미도 사실 소설한 게 사실인데요. 그렇죠. 흥정은 서둘러서는 안 된다는 말씀들 많이 하시거든요. 서두르는 쪽이 지기 마련이다라는 얘기 여러분들도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흥정이라는 것이 일종의 다른 좀 그럴듯한 말로 하면 하여튼 협상이거든요. 밀고 당기고 하면서 어느 지점을 찾아가서 좋다 하면 그렇게 하자 하고 하는 것인데 그 이제 좋은 흥정에서의 말하기는 아주 성공적인 그 외교 흥정처럼 그런 것들 좀 본받는 게 좋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이게 아주 그냥 그 노골적으로 뭔가 조건을 맞춰야 될 때는 중간에 중개인을 넣어도 괜찮아요. 내 이야기를 이렇게 전해봐라. 우리가 그 중매 설 때 결혼 조건을 너무 현실적으로 다루는 게 좀 안면이 그러니까 이제 그 중간 중매인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다른 흥정에서도 그런 경우에는 중간 중개인을 두고 할 수도 있고요. 일단 요구를 정확히 전달하는 게 중요하겠고 또 물건을 파는 쪽에서는 살 사람에게 정보를 충분하게 주는 게 좋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반듯한 그야말로 그 원칙에 입각한 흥정의 자세가 되겠죠. 그러면서도 이제 각자 이해에 따라서 조금씩 밀고 당기는 과정들이 흥정의 성격상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님의 입장에서 좀 예상된 가격, 자기가 원하는 가격으로 물건 살 수 있는 좋은 흥정 방법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손님에게도 이게 그 좋은 인상과 언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니 그저 소비자는 왕이다 하는 말을 소비자 쪽에서 뭐 가게에 가서 나는 함부로 난폭하게 해도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그는 물건을 파는 쪽의 이제 윤리인데 손님 쪽에서도 좋은 인상과 좋은 언어가 결코 흥정에 나쁠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부드러운 인상으로 좋은 언어로 접근해야 될 것 같고 또 무조건 깎으려고만 들지 말고 어느 정도 그 자기가 사고자 하는 상품에 대한 어느 정도의 정보는 가지고 가야지 흥정을 아주 실용적으로 잘 할 수 있게 돼요. 그다음에 이제 이 물건을 살려고 하는 이유, 필요성 이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적절히 알려주는 것이 물건을 제대로 사는 데 도움이 되고 자기가 준비한 그 돈의 기준선을 적절할 때 공개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이게 흥정의 맥락을 잘 살피는 데서 오는 거겠죠. 그리고 요구 조건을 분명히 하되 그 주인의 반응이 어떤가를 계속 이렇게 확인해가면서 그렇게 흥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반응 안 살피고 했다가는 요구 조건을 또 너무 초반에 이제 바로 다 드러내가지고 흥정의 여지가 없게 하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게 이제 경험을 통해서 우리가 흥정 문화란 게 이렇게 밀고 당기고 하면서 숨기고 드러내고 하는 것들을 적절히 배합하면서 해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네. 그 아까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서두르지 말고 흥정을 해라. 저는 그런 경험이 하나 있었는데 여러분도 계신 분 있을 거예요. 물론 이제 자제는 해야 되겠지만 동남아 쪽에 이제 해외 여행을 가면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관광을 할 때 따라 붙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나라의 원주민들. 그렇죠. 무슨 가죽 지갑 같은 거 갖고 다니면서 딱 와요. 근데 또 한국말을 배워서 사장님 이러고 와요. 그리고 처음 하는 얘기가
$20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이드들이 끝까지 사지 말라 그래요. 네. 이유를 몰랐는데 한 조금 따라다니다가 너 그러면 50 이렇게 나옵니다. 점점 내려가는. 너 그러면 10, 너 그럼 5 계속 20 내려갑니다. 정도. 응. 응. 그래서 이제 거의 이제 관광을 하고 버스에 다시 올라타려고 했는데 only two 사장님 only two. 너 그럼 구두쇠 $1 그때 사면 야. $20짜리가 $1에 살 수 1달러. 있죠. 19달러로 그새 버는 거네. 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대로 여유를 좀 가지고 사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서두를 필요가 없어요. 제 경험담입니다. 근데요, 이 상인이 손님에게 물건을 잘 팔기 위해서는 어떤 화법이 좋을까요? 뭐 우리가 흔히 구워 삶는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거에 너무 의존하는 것은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정보가 충분해야지 일단 설득력이 있다. 이 사람이 이 물건 다루는 데 있어서 전문가다 하는 것을 이제 고객한테 알려줄 필요가 있겠죠. 예. 그다음에 뭐를 무조건 강권하지 말고 1안, 2안, 3안 이를테면 그런 식으로 해서 고객의 판단을 돕는 설명을 이렇게 좀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이건 다 화법과 관계되는 것들이죠. 그 대단히 논리적인 사고가 필요해요, 그죠? 그리고 언제나 부드럽고 따뜻한 화법이 필요하겠고 물건 하나 파는데 너무 집착하는 흥정은 그건 사실은 실패한 흥정이에요. 사람을 이 다음에 내 사람으로 만드는 흥정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안 사도 다음에 꼭 우리 가게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긴 안목에서의 성공적인 흥정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군요.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예. 네. 요즘에는 인터넷에서 물품을 사고 파는 흥정 사이트를 만날 수가 있거든요. 예. 아무래도 이 얘기하는 것과는 차이가 좀 있을 텐데요. 인터넷에서는 요즘 이제 보면 뭐 아주 공식적으로 이렇게 경매를 하는 데도 있고 또 개인이 상품을 얹어놓고 이렇게 소개하는 것들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신뢰감을 갖게 하는 진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건 우리 풍토와도 관계가 되는데 인터넷에서 뭘 와서 했더니 돈만 떼이고 손해를 봤다라든지 네. 돌아온 물건이 아주 형편없는 것이었던지 이런 실패담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게 대단히 믿을 수 있는 데다 하는 것을 먼저 어떤 방식으로든 진술을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렇지 하면 이제 구입 후에 무슨 문제가 생길 때 어떻게 배려하겠다라는 그 포장을 해주는 그런 진술이 반드시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이제 본인이 시도한 그 성공적인 흥정 중에 이런 사례가 있다 하는 것을 같이 소개를 해주면은 인터넷을 통해서 흥정이 이루어지는 것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또 흥정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그런 직업 중에 하나가 커플 매니저하고 중매인들일 것 같다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어떤가요? 거기도 진짜? 그렇고 부동산 중개하는 데도 그렇죠. 그렇고. 그렇죠. 예. 네. 이제 이런 분들은 사실은 화법이 품성하고 관계가 되는데 대단한 인내가 필요해요. 있네. 그래서 잘 받지 않고 꼬여든다고 해서 역정 내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들이 다 당면한 문제, 결혼 문제를 가지고 왔으니까 용기를 풀어넣어주는 화법이 필요합니다. 당장 기술적인 성사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예. 그다음에 이제 주로 화려한 이벤트를 같이 구사하게 되는데 화려한 이벤트 뒤에 자신이 추구하는 진실을 볼 수 있는 안목을 자꾸 가지도록 요구해 주는 게 좋고 일단 이게 아무리 일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하다고 해도 거짓말해서는 안 되니까 그렇죠. 사실 정보를 챙기는 게 중요하고 또 상대방이나 상황을 좋게 보려는 그런 화법을 자꾸 써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네. 흥정에 있어서 무엇보다 내 주장을 상대방에게 잘 전달하는 그런 합리적인 화법이 중요하다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어떤 주제로 얘기를 나눠볼까요? 저희가 이제 대립과 갈등 상황에서 말하기를 쭉 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주로 접촉사고 그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좀 슬기롭게 말하기를 할까 그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주신 경인교대 박인기 교수님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안녕히 계세요. 저희도 여기서 인사를 드려야 되겠죠? 네. 예, ebs.co.kr에서 인터넷으로 저희 만나주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